네, 금요일 1부 순서는 책도 읽고 여행도 떠나는 시간입니다. 그렇죠? 네, 출판평론가계 미남입니다. 네.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대표 미녀 기자죠. 이윤정 기자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하철 한 칸 이거 만들어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사실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죠. 그 전용칸 만들어서 여성들이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배려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것 때문에 뭐 남성 역차별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너무 속 좁은 그렇죠. 이야기가 그러니까 역시. 뭐, 그리고 김 선생님 같은 분만 계셔야 되는데. 예,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아직 봐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 약자를 보호하는 뭐 그런 그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막차는 정말 이게 근데 막차하고 막차 바로 전차가 더 위험하대요.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막차는 언제가 막차다라는 시간표가 딱 정해져 네. 있으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 끌다가 그 시간은 맞춘대요. 근데 바로 그 전 앞 시간은 사람이 좀 없어서 더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. 예. 어떠세요, 이윤정 기자? 좀 이런 치안을 만나셨던 경험이 있으세요? 전 뭐 치안까지는 아니고요. 남성분들은 오히려 더 키가 크고 덩치가 있다 그렇죠. 보니까 뒤에 서 계시면 왠지 이렇게 좀 조금만 밀착이 돼도 기분이 좀 안 좋을 좋죠. 때가 있고요. 네. 특히 옆자리에 앉았을 때 이 남성분들은 다리를 참 많이 벌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엔 신체를 어딘가에 접촉해야 되는 그렇죠. 그런 일이 많은데 네. 불편하더라고요. 느낌이 좀 좋진 않아요. 좋진 않죠. 쩍벌. 그렇죠, 쩍벌남이죠. 네. 예. 그 쩍벌남들은 남자들도 싫습니다. 어. 이게 이제 그렇게 앉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옛 선비들 그 예법을 보면 네. 앉는 자세에 대해서도 나온 것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자기 그 선비라 하면 자리에 앉을 때 자기 어깨 넓이 이상으로 다리를 벌리지 않는다. 이것이 이제 선비의 예법이다.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. 벌리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. 그럼 좀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인가? 아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벌리시는 건 병원을 맞아요. 가셔야 돼요.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그래요. 같아요. 예, 병원을 가시길 권고하면서 주말 도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어떤 책부터 읽어볼까요? 곤충의 유토피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책 표지부터가 너무 예쁘죠? 네, 화려하고. 만화책 같은 느낌도 약간 들고요. 예, 사진이 네.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. 아, 그래요? 네, 만화책은 아닙니다. 과학책입니다. 아. 예.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우리 그 부모님들, 아이들과 함께 읽어볼 만한 그런 책으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. 아, 네, 여름방학 특별 보너스 선정. 네. 그렇죠. 이 도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곤충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. 파리하고 모기가 곤충의 전부 다인 줄 알고 있는데요. 그렇죠. 예. 네. 이 부모님들하고 이제 야외에 나가게 되면 네. 뭔가 신기한 곤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런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엄마도 같이 모르는 겁니다. 저게 뭐지? 맞아요. 이랬을 때 맞아요. 좀 곤혹스럽잖아요. 네. 그런데 가령 이런 책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하시고 네. 아이들이 뭔가 물어볼 때 이름은 뭐고 얘네들의 습성은 뭐고 네. 어디서 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으면 네. 사실 왜 부모님의 권위가 실종됐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와,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모르는 게 없어 라는 존경심이 생긴다라면 당연히 다른 이야기들도 잘 듣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네요. 엄마 이거 뭐야 그럼? 벌레야. 저 제일 잘하는 말. 벌레야 벌레. 엄마가 더 막 무서워. 네, 저 하지 마.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. 이렇게 되면. 그래서 정말 그들만의 사생활을 지금 맞아요. 자막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 알아두는 거는 꽤 괜찮은 재미일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네. 예. 이 곤충학 박사인 정부희 씨가 지은 책인데요. 네. 여자분입니다. 이 곤충학 그래요? 박사분이 네. 다양한 그 곤충과 그들의 사생활을 이 사진과 함께 또 그들의 습성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인데 이 곤충의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그들의 종수만큼 다양한 그 생김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. 정말 네. 신기한 그 곤충의 모습들이라고 네. 할 수 있는데 이런 곤충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아이들도 또 부모님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과학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책에서 곤충이 또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온다고요. 어떤 매력이 곤충의 있어요? 매력. 곤충한테? 궁금해요. 곤충의 네. 매력. 근데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자주 네. 접촉할 기회가 없다 보면 네. 심지어는 왜 이렇게 노처녀분들 남자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남자도 무섭다고 하잖아요. 예, 그럴 그래요, 때는 이윤정 좀, 기자? 예. 일단 좀 여쭤보고. 예, 저는 무섭지 않고 그립습니다. 네. 아니, 그립기도 한 사람도 있네요.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하늘을 날아다니다거나 땅속에 들어가 살고 있거나 이런 이제 곤충들하고 직접 접촉할 수
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무서워하게 되고 네. 또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함부로 대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경이롭고 신기한 그런 능력들을 만나게 된다면 일단 흥미롭고요. 네. 나아가선 경이롭고 존경을 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 생명들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도 저절로 생기게 된다.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 아이가 네. 지나가면서 이렇게 개미가 되면 개미다 죽어 막 야 이거 왜 이래 했더니 엄마 개미가 자꾸 왜 발에 올라오잖아. 이러니까 이제 나한테 뭔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. 아니야. 개미가 그런 아이는 아니야.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얘 지금 먹이 찾아가는 거야. 너한테 가는 게 아니야.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 이러고 이제 피해는 가는데 잘 모르는 거는 그렇게 애들이 일단. 맞아요.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곤충이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그렇죠. 경우는 사실 없죠. 네. 자신이 뭔가 행동을 잘못하게 됐을 때 사실 그 곤충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했을 때 일종의 방어를 하는 것이잖아요. 네. 그렇죠.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같은 생물이다. 이 곤충 한 마리와 내가 1대1의 관계다.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면 조금 그 생명 존엄성이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. 너무 아이들이 삭막해져서 네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렇죠. 잔인해지고 이런 이제 경향들을 보여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일단 작은 곤충의 세계지만 그 곤충과도 뭔가 교류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어릴 때부터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네. 저도 그래서 거북이를 키운 거예요. 애가 개미를 자꾸 밟으려고 그래갖고 어머 야 너 왜 개미를 이렇게 밟니 그랬더니 개미가 지렁이를 먹는 거를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징그럽게 그렇죠.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생태계를 이해를 못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고 거북이뿐만 아니라 달팽이도 달팽이도 키우는데 키우잖아요. 한 마리는 이제 보내셨고 근데 사실 키우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무슨 과학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 네. 늘 있는 곤충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 아이들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네. 이 책은 그 곤충학 박사 정부희 씨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본인이 계속 연구하는 과정에서 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 네. 정말 그 귀한 자료들도 많습니다. 이게 남생이 거저리라는 벌레 네? 처음 들어보시죠?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곤충인데 이 책에서는 사진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. 네. 아주 그 희귀한 그런 그 곤충들의 사진들이 곤충의 정면 사진,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증명 사진 같은 원샷, 단독 원샷이네요. 그런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. 그들의 어떤 아주 미묘한 움직임 같은 것들을 잘 포착한 그런 사진들이 책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. 저는 사실 저 책 제목 보고 표지 보는 순간 파브르 곤충기가 떠올랐어요. 네, 한국의 맞아요. 파브르신가요? 저자는?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분이 원래 그 학부 때 전공은 전혀 다른 전공이었는데 네. 본인이 산골 오지 출신이었답니다. 그래서 온갖 곤충들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그 기억을 끝내 이제 놓지 못하시고 네. 본인이 전공을 바꿔서 석사부터 이제 박사까지 이제 뭐 곤충학을 전공을 해서 네.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곤충의 유토피아라는 책은 이 곤충의 밥상이라는 책이 앞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곤충의 유토피아가 두 번째 책인데 네. 앞으로도 계속 본인이 연구하는 대로 곤충에 관한 책들을 계속 펴낼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네. 이 한국의 파브르가 되고자 하시는 그런 네. 박사님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 책을 좀 드셔갖고 안에 사진들이 네네. 있으면 조금 네.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네. 400컷이 넘게 뭐 400컷이 넘습니다. 네. 예, 뭐 쭉 넘겨보면 저건 아주, 잠자리인 것 같은. 예, 뭐 네. 아주 사진이 뭐 매 페이지마다 네. 예, 진강돌의 어른벌레 옆으로 약간만 예. 예예예. 예. 아주, 저런 곤충도 있다는 거죠. 네, 아주 신기합니다. 생긴 것들이. 사진도 아이들이 굉장히 있죠. 흥미로워할 것 같아요. 네. 그림보다는 사실 그려져 있는 것보다는 실물 네. 사진을 보는 게 아이들은 더 그렇죠. 잘 와닿긴 하니까 이윤정 기자는 사실 조금 많은 곤충들을 볼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. 여행지를 취재 다니시니까. 그렇죠.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책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정말 곤충하고 벌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. 저랑 똑같은 수준에. 예, 그래서 실제로 취재 다니면서
이 벌에 몇 번 쏘여봤어요. 시골은 벌이 많아서 그래서 네. 그 뒤로는 참 이렇게 곤충들이 날라온다. 그럼 제가 알아서 피하고 있는데 네. 이 종류를 알면 뭘 피해야 되고 뭐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렇다면. 그렇죠. 네. 이 책에 보면 아주 신기한 장면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. 딴 것보다도 사실 이렇게 과학책이라 그러면 좀 차갑잖아요. 얘는 그렇죠. 그냥 이래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그렇죠.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데 비해서 이 책은 저자가 곤충에 대한 그 애정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책의 부분 항상 그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. 우리에게는 그저 그냥 잠깐 지저분해 보이는 물웅덩이, 뭐 이런 뭐 흙더미, 뭐 진흙더미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또 잠시 잠깐 동안 온갖 곤충들이 거기서 살림살이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기도 한다. 우리가 그것을 쉽사리 뭐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물을 빼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뭐 아마게돈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. 네. 그런 물론 뭐 그런 것을 모두 다 놔둬야 한다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그 생물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들을 가져보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권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정말 그래요. 무슨 이제 뭐 무당벌레 그러면 사는 곳 뭐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. 산란기 뭐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 그렇죠. 그렇게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책은 아니라는 거에서 아이들한테 곤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얘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방법 그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우리는 곤충을 보면 좀 무서워하죠. 여성분들이라면 특히. 거부감이 들죠. 근데 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몸무게도 수백 배고 등치도 이렇게 크고 시시때때로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훨씬 더 무섭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정말 특별한 능력들을 다 하나하나 갖추고 있지만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연약한 그 곤충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 영원히 우리 후손들은 못 보게 될 그런 곤충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책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네요. 김성진 평론가 덕분에 저는 곤충의 입장에 대해서 난생 처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.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하루살이만 해도 그 몸무게로 따지면 그런데도 하루살이 막 날라오고 그러면은 막 너무나 즐거워할. 사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들도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곤충이 만약에 사라지고 나면 몇 년 안에 우리 인간도 멸종할 것이다.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들과 우리가 그들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보고 또한 소통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그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 이 꽃이나 뭐 식물 이름을 굉장히 잘 아세요.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엄마 저게 뭐야? 그러면 어릴 때부터 척척 나오시는 거예요, 이름이.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. 만약에 나중에 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면 바보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다 이런 걱정 들었었어요. 그렇죠. 한두 번 물어보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안 물어보잖아요. 그 다음부터 대답이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러고 넘어.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안 좋은 건데. 모르긴 해도 아마 이제 본인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곤충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책을 읽게 되신다라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내가 어느 순간부터 곤충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네, 맞아요. 곤충 이름 좀 외워보실 생각 있으세요? 저는 근데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. 왜냐하면 뭐 우리말, 우리꽃 뭐 이런 것도 이 책들이 따로 있어요. 근데 그걸 읽고 이제 출장을 가면 저 꽃은 뭐고 저 꽃은 언제 피고 이런 걸 좀 구별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곤충도 이렇게 책을 읽고 가면 사람까지 못하더라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죠. 아이들이 이제 곤충 키우자고 하는 거 아닐까요? 거북이 말고? 잠깐만 그건 조금 고려해보고 일단 그건 잠깐 고려해보고 어쨌든 요즘에 캠핑이 상당히 많이 가족 단위로 하는 데 가셔서 이렇게 풀밭이나 이런 데 있는 곤충들 이 책 같이 들고 가시는 거 꽤 괜찮은 휴가가 될 것 같은데요. 보통 예전에는 채집을 했잖아요. 채집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유쾌한 책 읽기였습니다.